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 같은 인생, 그 힘든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미팀,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미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제비날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비날다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일단 어릴 적에 소위 말하면 요즘에 뭐 기생수라고 부르던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소년소녀 가장으로 좀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할머니 손에 자랐었었는데 뭐 소위 말하는 가난하게 살았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뭐 쌀이나 부식 이런 거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생활을 했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또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 퇴사하고 지금 온라인 사업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제비날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힘든 환경인데도 모르겠습니다. 더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볼 때는 되게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본인의 할 일을 계속 찾아내고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만나보면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대하다 보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느껴져. 그래서 구미팀이라는 걸 이제 영상도 예전에 찍었었는데 구미팀에 지금 멤버가 또 늘었잖아요. 네네. 지금 총 몇 명이죠? 일단 지금 4명이고요. 지금 좀 오고 싶어서 줄 서 계신 분이 한 3분 정도씩 계시는데. 아, 또 있어요? 네. 최근에 소식을 듣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결과까지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부담은 되죠. 예, 예, 확실히 예. 부담은 돼요. 저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나와 계시는 이제 대표님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간이라는 게 기초를 다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기간을 못 넘기고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전 보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사실 부담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미팀 원래 원류 멤버가 원래는 3명? 네, 3명. 3명이죠. 3명의 지금 최근 근황이 어때요? 좀 잘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저희 목표가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한 해를 좀 농사 잘 지어서 넘어가서 그걸 또 데이터를 삼는 게 목표라서 지금 뭐 과하게 오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처지도 않고 꿋꿋이 유지하면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1년을 온라인 사업에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쫙 지내면 2년 차부터 자신감이 확 붙어요. 확 붙어서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옛날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지금 현재 9월 기준부터 먼저 얘기해요. 지난달 9월 총 매출 5,600만 원. 5,600만 원. 네네네. 오, 뭐 요즘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월 매출을 넘어가시는 분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아져. 괴리가 너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매출 5,600에 순수익이 700만 원 정도. 마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나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완전히 부가세에 쿠팡 광고, CPC 광고에 숨어있는 부가세까지 다 쿠폰, 부가세, 광고에 또 붙는 부가세, 그다음 내가 국세청 내야 되는 부가세, 뭐 이런 거 다 떼고 전부 다 무조건 다 떼고 네. 매입 비용 다 떼고 다 떼고 순수익 내 주머니에 꼽히는 게 700만 원. 700만 원. 솔직히 이 700만 원 남들 기준으로 하면 순이익이 이제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좋습니다. 부가세도 어제 이제 세무사님 모시고 그 세무 관련 라이브를 진행했었거든요. 부가세가 내 통장에 있지만 줘야 되는 국가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수익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다 떼고 700만 원. 그러면 이 과정들이 또 순탄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처음에 저를 만난 거는 해외 구매 대행 수업으로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작년 10월이었는데 작년 10월. 예. 제가 일단 그 전에 작년에 조금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저도 결혼하고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공무원 봉급으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 같은 인생, 그 힘든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세상에서. 그래서 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한테 그런 짐을 지어주는 것도 가장으로서 좀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배달 대행을 시작을 했죠. 배달대. 네. 배달의 민족. 민족 오토바이. 주문. 그것도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돼 있어서 아, 네네. 저는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와이프 명의로 그 사무실 찾아가서 좀 제발 좀 부탁드린다라고 부탁해서 아내 명의로 뚫어서 제가 배달 대행 하루 몇 시간에 했어요? 퇴근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매일 했던 것 3시간 같아요. 정도를 계속 했는데 그월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일단 얼마나 되죠? 먼저 말씀드리면 주말에도 나가서 아, 주말도? 뛰고, 네네 주말에 나가서 뛰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100만 원. 100만. 근데 그게 또 그 시절에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치. 네, 공무원이 월급에 있는데 플러스로 붙는 네네네. 거니까. 100만 원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넣은 거네. 아, 고생 많았네요. 그래서 좀 가게에 도움이 되었나요? 됐죠. 실제적으로 됐고 근데 제가 배달 대행을 해보니까 이런 그 뭐 금전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한 3년여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겸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돼 있던 상황이라서 아 이거 어떻게 극복해놔야 될까 고민하다가 배달 대행을 막상 부딪혀서 뛰어보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면 되는 거겠구나를 거기서 깬 거예요.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다 버리고 포기하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고 이제 눈을 좀 돌렸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좀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인터넷 서칭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고. 네네. 거기서 배달 대행으로 강의비 벌어서 선생님 찾아보게 됐죠. 배달 대 했던 돈을 모아서 제 강의를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외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때? 일단은 그때 강의에서 제가 또 수석 졸업을 했고 놓치지 않아요. 이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 이런 네네네네. 것도 받고 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 1등을 하는 그 약간 뽕맛? 재미에 취해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도 1등 해야 되고 별로 능력은 없지만 그냥 해내려고 그냥 뭐 좀 집념이라고 할까? 집중력? 그런 건 조금 남들보다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부족했던 가정 환경 탓에 남들한테 조금 인정 욕구가 좀 강한 강했어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수석 졸업을 했고, 그럼 그때 해외 구매 대행을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큰 돈은 되진 않았어요. 해외구매 하면서 큰 돈이 되진 않았는데 뭐 돈 때문이라기보다 거기서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가능성을 봤다. 네네네네.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되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좀 더 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거기서, 생각을 가졌어요. 가능성을 봐서 거기서 퇴사를 결심하죠. 퇴사를? 예. 갑자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무원이라는 게 약간 좀 사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갇혀 있게 돼요.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입을 하죠. 네네네네. 주위에서. 맞아, 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맞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리고 주입을 하죠. 몸을 같이 부딪히고 있는 모든 동료가 다 그런 뭐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고자 아예 생각을 못 하거든요. 감히. 그 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쌓여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그걸 벗어버렸다. 그렇죠. 이걸 이제 내가 나와야겠다. 배달 대행 해보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뭐 성과나 이런 거 가지고 와도 내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몸담고 있던 직종은 더 그랬거든요. 뭐 승진을 해서
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도 아니었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바로 옆에만 봐도 20년 뭐 선배님들을 봐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뭐 봉급 해봐야 한 100만 원 더 받는 수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제가 걸어갈 미래가 다 보여지는 거죠. 저한테 강의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월급이 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미래가 그냥 싹 그대로만 보이는 거죠. 맞아. 근데 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뭐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맞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또 그 부분을 느낀 거네요. 네. 아, 퇴사를 언제 했죠? 올해 2월 1일자로 올해 2월 1일자로 네. 퇴사를 하고 네. 어디 갔어요? 사무실을 얻어서 네 근데 아, 사무실을 바로 얻었어요? 네네네 아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퇴사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일을 배운 부사수 직장 후배가 저 출근 안 한 지 딱 3일 만에 전화 와갖고 서 대표 아니에요? 전화 와서 저도 그만둘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 이게 리더를 따라간 추종자들이 있으면 리더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미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네네네네. 사무실을 퇴사하자마자 얻어가지고. 예,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사무실을 얻자고 하더라고요 먼저 서 대표가. 그래서 뭐 제가 뭐 저는 원래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게 있다면 그래 알았다 그럼 차리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백지잖아요. 구매 대행을 가르쳐줬죠. 무재고로 이제 구매 대행을 팀원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사무실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네네. 근데 그것도 길지 않았고 한 달여가 채 안 돼서 월백부업반 공지사항이 딱 떴죠. 아, 개설했다고. 예, 모집한다고 선생님. 일기 모집한다고. 예, 예. 그때 구미팀 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1, 2, 3등으로 접수했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월백부업반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위탁업체 그것도 도매매로 시작을 해라. 진부한 얘기들을 주구장창 늘어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괴롭진 않았어요? 아, 저는 진짜 매주 강의 올 때마다 진짜 그 저희 같이 구매팀 대표님들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강의 끝나고 구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셋이 계속 박수를 쳤어요. 야, 이건 진짜 미쳤다. 뭐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르겠어요. 되게 신선하게 와닿고 계속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전략을 피면 이렇게 확장이 되겠고, 잘 성장을 하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아, 현재점이 있고 미래점이 있으면 이게 이어지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네네네네. 방향성을 읽어내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매주가 즐거웠어요. 오늘. 아, 이거 하면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들고. 네네네. 아,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거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급부합성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소름 돋는 이제 한 달을 지내고 나서 성과가 어땠죠, 그때? 일단 월백부업반 저희 구매팀 3명이 1, 2, 3등 줬 그러니까 뭔가 집착한 것 같아. 구미팀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1, 2, 3등으로 졸업을 했고 월백부업반 1기였죠. 1기. 그때가 이제 3월이었고 그래서 4월 달에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독립을 하고 해외 구매 대행을 버리고 실제로 사업 같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4월 달 첫 달에 매출하고 순이익이 어떻게 되죠? 와, 첫 달 4월 매출은 한 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매출 첫 달에 800만 원. 네네. 근데 수익은? 수익은 마이너스 300만 원. 이게 뭐냐고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듣는데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거 맞겠지? 맞는가? 그런데 본인은 되게 즐거웠어요. 네. 즐거우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막 돈을 썼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과정이 나를 더 연단케 만들 것이고 좀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초석이다. 그럼 매출 800에 마이너스 300이면 어디에다 돈을 쓴 거예요? 일단 이거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구조를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CPC 광고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파는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 800만 원에 매입 비용 뭐 대충 잡아서 그 절반 뺀다고 치고
절반보다 사실 덜 해요. 네, 덜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된 것까지 하면 CPC 광고 순수하게 7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거예요. 광고에 700 이상을 네. 때려넣었다. 근데 그 광고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1, 200도 아니고. 안 아까웠어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죠.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고마운 거야.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방향을 보고 나서 아 이게 맞다, 이게 될 거다, 다음 점을 보고 나서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실행해 주시는 분이 흔치는 않아요. 진짜로 흔치는 않아요. 몇몇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성과가 따라와요.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럽죠. 돈을 써야 배우는데 이렇게 광고비에 좀 넣으세요 라고 하면 일단은 마이너스니까 주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매출은 800인데 마이너스 300. 4월 달은 그랬어. 그러면 5월 달은 어땠죠? 이게 앞에 말씀드린 거 좀 더 첨언을 하면 제가 4월 마지막 마감할 때였나? 공리부자 카페에 하루 열기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정확히 지금도 박제되어 있는데 이제 리벤지 시작한다. 난 데이터 다 쌓았다. 이제 다 알았다. 그냥 그거를 제가 그때 딱 글을 남긴 게 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확 전환이 되기 시작했죠. 5월에 매출 2,400만 원, 2,400만 원이었고 드디어 순이익이 양수로 전환됐죠. 순이익은 70만 원 정도로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점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을 이제 플러스 70으로 했으면 370을 성장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은 어땠죠? 6월은 완전히 이제 이거 왔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해서 6월에 매출은 3,500. 3,500. 네, 순이익 350. 순이익 350. 이제 월급 수준을 넘었어. 그쵸, 넘었었죠. 그 다음 7월은 어떻게 됐죠? 7월은 매출 4,600만 원에 순이익 700만 원. 이제 5천을 찍기 시작합니다. 5천에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 순이익도 700이면 이제 월급 수준을 이제 넘어갔어. 이때부터 제가 좀 집에서 어깨를 폈죠. 그 전달에 350이었으면 또 2배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기가 올 타이밍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남들 얘기하는 순이익 1,000만 원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700 정도 되지만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정책이 와요. 여러 가지 정책이 와요. 조직에, 시스템에 뭐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시즌의 변화, 뭐 상품군에 대한 다변화 뭐 등등 되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 매출은 어떻게 됐느냐? 특히 여름을 저희가 잘 보내고 나서 8월이 이제 여름을 마감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크게 제가 늘리자는 욕심은 없었고 매출은 마찬가지로 4,600만 원 수준 정도였고 순이익은 조금 빠진 한 5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게 딱 시즌 맞물리는 거 규모의 확장이 맞물리면서 약간 수평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2배, 5배씩 컸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수평 구간을 간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요 수평 구간을 지나가면.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달은 그렇게 마감하고 저번 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9월 달은 5,600에 지금 순이익이 7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재고 처분, 시즌 마감하는 재고 처분을 위해서 돈을 넣었던 손실 비용을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메인은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왔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이제 메인 시즌을 준비했으니까 이게 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려지죠. 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식 시장에는 주식 차트보다 재밌다. 이게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요 매출을 이렇게 뭐 몇천 단위로 지금 내고 있고 이미 이제 매출을 5천만 원을 넘었는데 지금 수익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올백보호반에서 배웠으니까 도매매로 시작을 했죠. 도매매 100%로 도매매 그냥 무재고 도매매 도매매 위탁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느꼈으니까 그런 재미를 느꼈던 거죠. 남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품부터 가져와서 배운 대로 가공하면 팔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맛을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장을 했겠죠. 네네 위탁처를 소싱을 해서 거래처 위탁. 네네 위탁 그렇죠. 거래처를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발판 삼아서 그 다음에 사입으로 사입도 했고 네. 이제 그럼 마진이 더 좋아지는 그렇죠, 거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에 대한 컨트롤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비중은 뭐 어떻게 되나요? 도매매 100%. 도매매 100%로 시작했고. 네네. 그럼 지금 비중은? 지금은 사입이 70% 정도 되고요. 사입이 70%. 네, 사입이 70%고 또 그 위탁 거래처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매매 거의 그냥 깔아놨던 거 주문 처리하는 정도. 인 거죠. 그래도 비중은 있다. 네네네, 있죠. 근데 오히려 거기서 가끔 대량 주문이 터쳐주거든요. 단체 주문. 이게 또 효자입니다.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면 다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거래처 위탁을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도매매 100%를 하다가 거래처를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거래처 위탁을 뚫을 때 이제 이게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두려움 내지는 거절당할 거에 대한 뭐 손실적인 이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회피 성향이 생기죠. 그럼 거래처를 뚫을 때 했던 노하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뭐라고. 제 스토어 들어가보면 씨앗 등급이고, 그죠? 심지어 씨앗이야. 네. 제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줄까라는 되게 그런 두려움이 많았는데, 뭐, 부딪혀봐야 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아, 제안서. 네, 사업 제안서. 중요하죠. 제안서를 써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 뭐, 얼마 안 했지만, 2, 3개월밖에 안 했지만, 이 정도 성장 속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당신의 물건을 정말 이런 전략으로, 그것까지 설명을 했죠. 이런 전략으로 잘 팔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뿌렸죠. 전화 돌리면서. 전화 받으면, 뭐, 원래 딱딱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메일 주소만 달라. 제가 제안서를 한번 보내드리겠다. 한번 검토만 한번 해달라. 이렇게. 아니, 실제로 그 바깥에서 이제 세일즈맨, 영업사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명함 뿌리고 팜플렛 뿌리고 다니는 거를 매번 퇴짜를 맞으면서 하다가 거래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건데, 그거는 되고 이거는 힘들어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행동인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마인드를 확신을 딱 가지고 제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려워하세요. 저도 가서 그 대표님 미팅도 해본 적 있고. 오, 현장 그죠, 미팅도.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 제안서를 보고 좀 감명을 받으셨나봐요. 제안서를 보고,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제안서를 보고 불러서 미팅을 한 게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건을 주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진실성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의 매출 규모가 뭐 억대다, 뭐 이런 걸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규모가 너무 크면 상대방도 부담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진실하게 난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다. 그런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혹시 안 되더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서 미안한데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허풍치거나 뻥을 치면 이게 꼬이는 거죠. 스텝이. 그래서 진실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마음가짐 자체를, 까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러면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당연히 까이는 거다. 좋아요. 그럼 거래처 위탁도 뚫고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다 그죠? 네. 도매매도 있고 위탁도 있고 거래처 위탁도 있고 사입도 있고. 네. 좋아요. 그러면 매출을 5천만 원 넘기면서 월급 수준을 훨씬 넘는 이제 소득을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두려움도 없는데 가장 도움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단언컨대 월백 부업방. 이유는? 그러니까 이 월백 부업반이 저는 진짜 재밌게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이게 모든 그 사업, 온라인 사업의 좀 베이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석. 완전히 초석을 여기서 배워서, 저 뭐 잘 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저 선발대회도 있으시고 다른 기수에도 있으신데, 이분들이 똑같은 전략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코. 근데 월백 부업반이 기초가 돼서 여기서 배우는 소식, 마케팅, 오퍼레이팅을 기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자신감을 일단 불어넣어주는 엄청난 수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월백 부업반. 뭐 시중에는 몇백만 원 하는 수업도 되게 많잖아요. 제 수업은 온라인 강의는 50만 원이 안 됩니다. 49만 원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강의보다는 부담이 없어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진짜로.
올려야 되나? 아, 너무 싸요, 진짜로. 보급하려고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강의고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라고 지금 제가 보급화를 위해서 만든 강의고 사실 오늘 이제 제비날다님을 초빙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좀 축하할 일이 있어요. 매출 뭐 5천만 원도 좋지만 사실 오늘 이번 달에 상하셨죠? 네. 아.